안녕하세요. 한국교원대학교 생물교육과 중등부과입니다. 학술제를 대체한 발표회 영상으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실 많은 분들이 중고등학생임을 생각하면 술에 대한 이야기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축하할 만한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샴페인을 터뜨리기도 하고 우울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술을 마시는 경우들로 주변에서도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술은 기쁘거나 슬플 때 모두 빼놓지 않고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술이 인간에게 이로운 점보다는 해로운 점에 대해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저희도 오늘 그 점에 초점을 두어 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술이 인체에 흡수되는 과정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속의 알코올은 인체 내에서 단순 확산 방식에 의해 흡수됩니다. 식도 및 구강 점막에서 소량의 알코올이 흡수되며 위장에서 약 30% 정도의 알코올이 흡수됩니다. 알코올은 위 점막을 통해 흡수되며 점막 세포를 통과하여 모세혈관의 벽을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고 혈액에 용해되어 체내로 분산됩니다. 위에서 흡수되고 남은 약 6에서 70% 정도의 알코올은 소장에서 흡수하게 되는데 음식물과 함께 빠르고 완벽하게 흡수되기 때문에 대장에서는 알코올을 흡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소장에서 흡수된 알코올은 위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혈액에 용해되어 문맥을 통해 간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흡수된 알코올의 10%는 호흡, 소변, 땀으로 배설되며 90%는 혈액을 통해 간에서 대사되고 산화됩니다. 이렇게 흡수된 알코올은 체내에서 어떻게 대사될까요?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알코올의 물질 대사는 간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몸속으로 들어온 에탄올이 작용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또 다른 효소의 작용으로 아세트산이 되는 것을 통해 알코올의 물질 대사는 크게 두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먼저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알코올 탈수소 효소에 의해 일어나는 것과 MUS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MUS 체계는 복합기능 산화효소계라고도 불리며 에탄올의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ADH만으로 감당이 안 된다는 판단하에 활성화하여 중점적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ADH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NAD+를 소모하지만 MUS 체계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에는 NADPH를 소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은 화학 반응성이 커서 다른 분자에 잘 달라붙는 성질을 지니는데 이것이 DNA에 붙으면 발암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독성인 아세트산으로 산화시켜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세트알데히드 탈수 효소, 즉 ALDH에 의해 일어나고 최종 산물인 아세트산은 에너지 합성에 이용되거나 콜레스테롤과 지방산을 합성하여 체지방 증가 및 지방간 생성을 유발하고 케톤체의 생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서 술을 마신 후에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술을 마시고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알코올 플러시 리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술을 몇 잔 마시다 보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이러한 알코올 홍조 반응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알코올의 물질 대사 과정을 통해 알코올이 무독성인 아세트산으로 최종 대사되어야 하는데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ALDH 효소가 부족할 경우 독성이 강한 아세트알데히드가 체내에 축적되고 그 부작용으로 얼굴이 빨개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이러한 안면 홍조 말고도 두통, 구토와 같은 숙취를 유발한다고 하니 얼굴이 잘 빨개지는 사람들은 더욱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취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술을 마시면 취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가바라는 물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가바는 뇌의 주요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로 가바를 사용하는 시냅스는 술에 함유되어 있는 알코올의 많은 표적 중의 하나입니다. 알코올은 억제성 가바 시냅스를 자극하는 동시에 흥분성 글루탐산 시냅스를 억제하여 뇌의 전기적 활성에 총체적인 저하를 나타내는 전반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을 담당하는 NMDA 수용체를 억제하여 일시적인 기억 상실을 일으키는데, 이렇듯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면 전반적인 인지 능력의 점진적 감소와 함께 운동성 부조화, 판단력 감퇴, 기억력 상실 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이 우리 몸에 해롭다는 것은 모두가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알코올이 간을 손상시키는 이유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첫 번째는 아세트알데히드의 작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세트알데히드는 반응성이 매우 강해서 간세포 내의 여러 기관과 결합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형태를 변형시키고 세포막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손상된 세포 내의 성분이 복구되는 것을 막고 세포 손상 물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등 간세포에 손상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리산소 잔기의 형성인데요.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데, 이렇게 산소를 사용하여 알코올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산소 잔기가 형성됩니다. 이는 매우 불안정한 물질로 주변 단백질, 지질 및 DNA와 결합하여 간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알코올 분해에 산소가 필요하다는 점은 만성적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 간세포 내의 산소 소비를 증가시키고 저산소증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이토카인 효과인데요. 사이토카인은 작용한 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유도하기도 하며 기능의 활성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단백질로 여러가지 면역세포들에 의해 만들어지며 면역세포의 활성화, 성장, 분화 등에 영향을 주는 물질입니다.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 반응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의 성숙 과정에서도 중요한 작용을 하는 사이토카인은 사이토카인 폭풍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이는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될 경우 정상세포들까지 공격하는 현상입니다. 내용으로 돌아와서 만성적인 음주를 하게 되면 면역체계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고 사이토카인 폭풍 효과로 면역체계가 정상세포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대장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여 문맥을 통해 간으로 유입되는 내독소의 양이 많아지면 쿠퍼세포에 의해 탐식되면서 간에서 염증이 유발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세트알데히드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NAD+가 NADH로 변환되면서 축적되는 NADH가 간 내 지방을 축적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코올은 다양한 이유로 간을 손상시키는데요.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 및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더 있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코올이 간을 손상시켜서 나타나는 영향들에 대해 알아보면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습니다. 알코올을 과량 복용할 경우 아세트산에 의해 지방산이 생성되고 간세포 내에 쌓인 지방산은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간세포에 축적됩니다. 뿐만 아니라 간 손상으로 인해 리포 단백질의 행성이 저해되면서 간에서 지방이 축적되면 사진 같은 지방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간이 생긴 후에도 금주를 하지 않고 계속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간염과 간경변증이 나타납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간 내의 지방이 정상 이상으로 침윤하여 비대해지는 것으로 간의 기능에는 큰 이상이 없는 상태였다면, 알코올성 간염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간세포가 파괴되고 염증 반응을 동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 단계인 알코올성 간경변증은 최종적으로 세포에 괴사가 나타나는 상태로
심하면 간암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다양한 악영향들이 있는데요. 상습적이고 과도하게 알코올을 남용할 경우 영구적인 뇌 손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란 장기간 과음하여 단기 기억이 장애를 받은 경우로 비타민 B1 결핍이 원인이기 때문에 티아민 투여 시 즉시 증상이 나아지지만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코르사코프 정신병이라 알려진 만성적인 기억 불능 장애가 남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순환기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알코올 대사 시 만들어지는 아세트알데히드는 심장 수축력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심장 기능을 저하시키는데 이러한 작용의 보상적으로 심실비대와 섬유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심부전, 확장 심근병증이 유발되기도 하고 심장에서 흡수된 알코올은 심장 활동을 흥분시켜 혈압 상승, 호흡 가빠짐, 혈관 팽창 등을 유발하여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알코올은 또한 소화기계까지 영향을 주는데요. 알코올은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흡수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화 과정이 아닌 흡수 과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강, 식도, 위, 소장, 대장을 거치며 흡수된 알코올은 소화기관에 염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궤양이나 암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췌장은 다양한 효소를 생산하여 음식의 소화를 돕고 호르몬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하는 기관인데 췌장의 샘거리 세포에 알코올이 직접적으로 독성으로 작용합니다. 알코올의 자극에 의해 췌장세포가 파괴되고 췌액의 분비가 증가하면 담석에 의해 췌액의 출구가 방해를 받아 췌간의 압력이 높아져 결국 파괴되는데 그 결과로 소화효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췌액이 조직 내로 역류하면서 췌장이 자기가 만든 효소에 의해 스스로 파괴됩니다. 이후 염증이 발생하여 췌장염이 생기고 급성 췌장염은 지속적인 음주로 만성 췌장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또한 인체의 자연 면역계를 저하시켜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어하는 기작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대식세포는 면역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을 에워싸는데 이렇게 과도한 지방이 형성되면 면역체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감염으로부터 폐를 보호할 수 없게 되어 폐렴이 유발됩니다. 이처럼 폐에서는 폐포 대식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과립세포의 화학 주성이 억제되며 T세포의 숫자 및 기능이 감소하는 등의 면역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는데요. 반대로 면역 기능이 항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앞에서 알코올이 간을 손상시키는 이유 중 사이토카인 효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증가하고 쿠퍼세포, 간별세포 등 비특이적으로 몸을 방어해주는 선천면역 담당 세포들의 기능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악영향을 많이 지니는 알코올은 임신 중에 태아의 발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임신 초반에는 알코올이 태반을 쉽게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은 아직 알코올을 대사시킬 효소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태아가 적절한 해독 과정을 가지지 못해 독성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선천적 관절 기형, 정신지체, 수두증 등이 있고 얼굴에서도 공통적인 외형적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코올이 우리 몸에 일으키는 다양한 악영향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너무 먼 일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알코올의 위험성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 청소년기에 음주를 하는 것이 더 위험한 그리고 더 조심하고 금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면 알코올 성분이 단 6분 만에 뇌에 도착하여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청소년은 신체적, 정수적,
으로 미숙하여 같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더라도 성인보다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보다 빠른 속도로 뇌의 신경세포에 알코올이 전달되기 때문에 뇌에 마비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고 합니다. 학업에 열중하는, 즉 뇌를 많이 쓴다고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렇게 알코올을 접하게 되면 기억 또는 사고 능력에 저하를 가져와 학습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되고, 특히 뇌에서 기억력과 관계되는 해마는 성장기에 지속적으로 술을 마실 경우 위축되어 더 이상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뇌 위축을 가져와 뇌가 쪼그라들듯 작아지며 뇌 기능이 쇠퇴되어 알코올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청소년기의 지속적인 음주는 알코올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지므로 청소년기부터 과음과 호감을 반복하게 된다면 알코올 의존증으로 자연스럽게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음주는 후유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숙취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숙취란 알코올 음료를 복용한 후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불쾌한 경험 및 심신의 작업 능력 감퇴를 초래하는 현상으로 두통, 근육통, 구토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숙취를 일으키는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지만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체내 잔류 알코올로 이와 같이 다양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인 아세트알데히드 역시 다양한 작용으로 숙취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에는 E형과 1형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서양인보다 동양인이 술에 약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맞다면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알코올 분해 유전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숙취에는 ADH보다는 ALDH의 종류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ALDH는 아세트알데히드 분해에 영향을 미치는 종류로 ALDH1과 ALDH2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가지는데요. ALDH1은 뇌를 포함한 조직들에 포함되어 있는 효소로 매우 느리게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한편 ALDH2는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훨씬 빠른 속도로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할 수 있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아세트알데히드가 이를 통해 분해됩니다. ALDH2는 또다시 ALDH2 1형과 ALDH2 2형으로 나뉘는데요. ALDH2 1형은 효소의 487번 자리에 글루타민이 붙어있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반면 ALDH2 2형은 활성 ALDH2 1형 유전자의 엑손 12에서 단일 점 돌연변이를 가지게 되면서 효소의 487번 자리에 글루타민 대신 라이신이 붙어있게 되고 상대적으로 활성이 느린 편에 속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ALDH2 2형의 이형접합 혹은 동형접합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숙취에 약한 것을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세계 인구가 가지는 효소는 ALDH2 1형의 형태지만 안타깝게도 아시아인의 약 50%는 ALDH2 2형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아시아인들이 상대적으로 술과 숙취에 약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본 술, 화면에 보시면 잘못은 음주가 아닌 과음입니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과음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알코올 분해 효소가 서양인에 비해 유전적으로 적게 존재하는데 일주일을 기준으로 남성에서는 13표준잔 이상, 여성에서는 6표준잔 이상 음주하는 경우 이미 위험 음주 수준에 이른 상태이며 이러한 수준의 음주가
지속될 경우 알코올로 인한 다양한 신체적인 질환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음주 자체가 문제가 되는 알코올 사용 장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으로 크게 나뉘는 것으로 알코올 남용은 음주로 인한 개인적 혹은 사회적 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알코올에 대한 금단과 내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음주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지속되는 상황을 알코올 의존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말처럼 알코올 역시 과하게 섭취하면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들을 끼칠 것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린 우리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를 무신경하게 지나치는 사람이 주변에 혹시라도 있다면 주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